한 외국인 여군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낸 한국인 군인의 긍지를 꺾기 위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조건을 건 고공 강화내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군인 김민우는 초인적인 감각으로 하늘과 교감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녀에게 모두가 놀랄만한 요구를 하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대지는 신음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평택의 한미연합훈련장.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닌 서로를 향한 날 선 경계심과 폭발 직전의 자존심으로 버무려져 끈적거릴 정도였다. 세계의 화약고를 지배하는 미합 중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 그들은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전쟁의 신이라 믿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단어였으며 동맹이란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신전 가장 높은 곳에 얼음으로 빚은 여신 안젤리카 대위가 군림하고 있었다. 햇빛에 바래지 않은 순금처럼 빛나는 머리카락과 지중해의 심해보다 더 깊고 차가운 푸른 눈동자. 그녀는 완벽함의 현신이었고 그 완벽함은 때로 잔인함과 동의어였다. 바로 오늘 아침의 실전 훈련처럼. 타겟 E-7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 사살해. 하지만 캡틴. 민간인일 확률이 12% 존재합니다. 교전 수칙에 따르면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성이 울렸고 훈련은 델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결과로 모든 과정을 증명했다. 그녀의 세계에 만약이란 없었다. 오직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대한민국 특수임무대는 분석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마이클. 그녀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부관, 마이클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안젤리카를 향한 존경과 숭배, 그리고 희미한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네, 대위님. 저쪽 부대원들, 눈에 거슬리는 놈이 하나 있더군. 그녀의 턱끝이 향한 곳에 김민우 원사가 있었다. 모두가 다음 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는 홀로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고요함.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다. 마이클의 눈에 경멸감이 스쳤다. 김민우 원사. 기록상으로는 특이점 없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아마도 동양인 특유의 허세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튀어나온 못은 박아버려야지요. 못이라. 안젤리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니, 저건 못이 아니야, 마이클. 내 완벽한 정원에 도단한 이름 모를 잡초지. 잡초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 그날 오후,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장애물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안젤리카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모든 장애물을 예술의 경지로 돌파하며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해 태어난 완벽한 병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김민우를 쫓았다. 그는 빨랐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빠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아주 미세한 순간 동안 멈칫했다. 마치 장애물과 대화라도 하듯 가장 효율적이고 힘을 덜 들이는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과 하나가 되어 미끄러져 나갔다. 그 모습이 안젤리카의 심기를 건드렸다. 저것은 계산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김민우의 바로 뒤에 따라붙으며 그의 페이스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거친 숨결이 그의 등 뒤에 닿을 정도로. 마지막 코스는 수직에 가까운 암벽 등반 후 흔들리는 외줄을 타고 건너 반대편의 목표물을 저격하는 것이었다.
안젤리카는 먼저 암벽을 정복하고 외줄에 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올라온 김민우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젤리카는 외줄 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이며 바로 뒤따라오던 김민우와 부딪혔다. 어머, 미안. 그녀의 사과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균형을 잃고 추락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김민우는 추락하지 않았다. 그는 부딪히는 순간 안젤리카의 무게를 역이용해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오히려 그녀보다 먼저 반대편에 착지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 흔들리는 와이어 위에서 완벽한 저격에 성공했다. 안젤리카는 외줄에 매달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계산된 함정이 그의 본능적인 움직임 앞에 완벽하게 파괴당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존재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잔인한 파괴 본능을 깨우고 말았다. 저 남자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를 보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그녀를 휩쌌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살얼음판을 넘어 서로를 향한 적의로 가득 찬 도끼마저 품고 있었다. 안젤리카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을 낸 김민우라는 존재는 델타 부대원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특히 그녀의 부관 마이클은 노골적으로 김민우의 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이봐, 김. 동양에서는 원래 그렇게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인가?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건가? 김민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마이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비참함은 곧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대규모 모의 시가지 전투 훈련. 김민우가 속한 팀이 건물의 핵심부로 진입하려는 순간 아군이어야 할 마이클의 팀이 5인 사격을 가장하여 그들의 뒤통수를 쳤다.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이런, 젠장. 적군인 줄 알았잖아. 미안하게 됐군, 김. 마이클이 무전기 너머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김민우의 팀은 순식간에 괴멸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민우는 상식을 파괴하는 선택을 했다. 그는 팀원들을 버리고 홀로 적진의 심장부 안젤리카가 있는 지휘부로 향했다.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모든 경계망과 감시를 비웃으며 그는 단 한 자루의 나이프만으로 안젤리카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을 때 안젤리카는 자신의 목에 닿은 칼날의 냉기보다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민우의 뜨거운 체온에 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팀을 희생시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수를 둔 것이다. 당신, 전쟁의 규칙은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할 뿐.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날 밤 안젤리카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탐색전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저 남자를, 그의 부러지지 않는 긍지를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훈련장의 모든 부대원들을 집결시켰다. 지금부터 이 지루한 훈련을 끝낼 단 한 번의 쇼를 시작한다. 그녀는 김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나 단둘이 승부를 가린다.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고공 강화. 단 한 번의 강화로 누가 하늘의 지배자인지 증명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렸다. 내가 이기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고 내 발로 기어서 내 군화에 입을 맞춘다. 당신의 동료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당신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기면. 그녀는 주변을 빙 둘러보며 일부러 모든 대원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 안젤리카가 당신의 것이 되어주지. 당신의 노예,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으로든. 하룻밤 동안 당신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몸과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기술, 나의 자존심까지 전부 당신 발밑에 바치겠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훈련장은 흥분한 델타 부대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김민우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안젤리카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좋습니다. 금액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안젤리카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제가 이겼을 때의 조건 말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의 하룻밤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자존심은 당신 스스로나 잘 간수하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안젤리카의 심장에 박혔다. 내가 이기면 당신의 밤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아침을 가지겠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당신의 오만한 기술과 나의 고유한 기술이 부딪혔을 때 무엇이 탄생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다는 뜻입니다. 순간 훈련장의 모든 함성이 멎었다. 그는 그녀가 던진 가장 자극적인 미끼를 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다. 욕망이 아닌 배움을, 쾌락이 아닌 성장을, 지배가 아닌 탐구를 요구한 남자. 그는 안젤리카가 내건 전리품을 하찮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녀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 안젤리카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저 오만하고 고유한 남자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발밑에 무릎 꿇려야만 했다. 결전의 날, 지상을 떠난 거대한 수송기는 구름의 바다를 뚫고 성층권을 향해 날아올랐다. 기체 내부는 지옥의 아귀처럼 울부짖는 엔진 소음과 심장을 옥죄는 진동으로 가득했다. 델타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인 안젤리카를 향해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의 실전 강화를 경험한 하늘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마이클은 일부러 김민우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봐, 김.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길 거면 지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유언을 들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야. 김민우는 그 어떤 대꾸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온을 넘어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모습이 마이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안젤리카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우의 저 고요함이 연기라고 생각했다. 극한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라고. 마침내 강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출입문이 열리자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칼날 같은 공기가 승자들의 환호와 패자의 비명이 될 소음을 몰고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녹색등이 켜짐과 동시에 안젤리카는 한 마리의 날카로운 매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짜릿한 쾌감과 완전한 통제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자세로 마치 미사일처럼 지상을 향해 하강했다.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짓던 순간 그녀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김민우였다. 그녀보다 반박자 늦게 뛰어내렸음에도 어느새 그녀의 아래쪽에서 나란히 하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팔과 다리를 넓게 벌려 마치 바람을 온몸으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미쳤나? 저 자세로는 속도를 낼 수 없어. 공기 저항으로. 안젤리카의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김민우의 몸이 갑자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강 기류, 터뷸런스가 있었다. 안젤리카의 계측 장비에도 잡히지 않은 미세한 대기의 흐름. 하지만 김민우는 마치 그 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기류의 등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그는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예술이었다. 수십 년간 하늘과 교감해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 그는 순식간에 안젤리카를 추월해 까마득한 아래쪽에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안젤리카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후였다. 목표 지점에 거의 완벽하게 착지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낙하산을 정리하고 있는 김민우가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승부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클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부서진 자존심과 함께 안젤리카는 그에게 다가갔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한 거지? 하늘의 길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늘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허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딴 선문답 같은 소리 집어치워. 당신 정체가 뭐야? 김민우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의 아침은 제 것입니다. 안젤리카 대위님. 내일부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죠.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순간 안젤리카는 깨달았다. 자신의 패배는 단순한 기술의 패배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제껏 믿어왔던 완벽하고 통제된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것을.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미칠 듯이 알고 싶어졌다. 그들의 아침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고 파괴하고 마침내 뒤섞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의식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 안젤리카와 김민우는 서로의 세계를 걸고 매일같이 부딪혔다. 데이터와 통계로 구축된 안젤리카의 강철 왕국은 자연의 흐름과 감각으로 이루어진 김민우의 무한한 대지 앞에서 그 견고함을 시험받고 있었다. 격투술 훈련.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내밀한 대화였다. 안젤리카는 굶주린 암표범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급소를 향한 최단 경로를 정확히 계산한 사리로 가득 찬 기하학이었다. 하지만 김민우는 거대한 파도 앞의 모래처럼 그녀의 모든 맹공을 받아내고 그 형태를 바꾸어 버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발차기가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자 그는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다리가 그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그는 그녀의 몸 전체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안젤리카의 세계는 전복되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안긴 채 균형을 잃었다.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화약 냄새가 섞인 그의 거친 남자의 향기였고 귓가에 들리는 것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 그 찰나의 순간 김민우의 손바닥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내다 꽂혔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무력감과 기묘한 흥분이었다. 어떻게 한 거야? 그녀가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렸다. 힘은 더 큰 힘으로 부딪히면 부러지지만 흐름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저를 느끼십시오, 안젤리카. 당신의 힘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마이클의 눈에는 불꽃 같은 질투가 타올랐다. 그가 숭배하는 얼음 여왕이 저 동양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꼴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시가지 모의 소탕 훈련에서 마이클은 비열한 함정을 팠다. 그는 김민우의 팀에게 일부러 잘못된 적의 위치 정보를 흘렸다. 김원사, 적의 주력 부대가 3시 방향 창고에 집결해 있다. 신속히 제압하도록. 하지만 그곳은 텅 빈 창고였다.
그들이 함정임을 깨달았을 때 마이클이 이끄는 델타팀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명백한 팀킬이자 김민우를 훈련해서 영원히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책략이었다. 이런 젠장. 정보에 오류가 있었나 보군. 미안하게 됐어, 김. 마이클이 무전기 너머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김민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나지막이 웃었다. 아니, 정보는 정확했다. 당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으니. 김민우는 팀원들을 미끼로 던져두고 홀로 환풍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마이클의 팀이 자신들을 사냥하는 데 정신이 팔린 사이 그들의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렸다. 그는 적이 파놓은 함정을 오히려 적을 사냥하는 덫으로 역이용한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지휘본부에서 지켜보던 안젤리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이클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김민우의 예측 불가능한 천재성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 법칙을 자신의 의지대로 주무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칼날 같은 바람이 부는 저격 훈련장. 안젤리카는 최첨단 장비로도 맞출 수 없었던 표적을 김민우는 오직 감각만으로 꿰뚫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총을 내려놓고 바람의 언어를 들으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불안한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우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가 보는 세상은 어떤 색일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세상에 접속하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이 그 바람결 속에 실려오는 흙먼지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그녀의 감각을 지배했다. 그녀는 다시 소총을 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총구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녀의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가 되어 바람의 길을 잇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벽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결과는 완벽한 명중이었다. 눈을 뜬 안젤리카의 눈에는 조용히 미소 짓는 김민우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빙벽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뜨거운 감정이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경외였으며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가지고 싶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연합훈련의 마지막 밤. 그들의 최종 시험은 폭우가 쏟아지는 야간의 복잡한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두 부대의 자존심과 지난 몇 주간 쌓아올린 모든 것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무대였다. 그리고 마이클에게는 김민우를 파멸시킬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교관들을 매수해 자신만이 아는 추가적인 함정을 곳곳에 설치했다.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마이클이 제공한 침투 경로는 막다른 길이었고 안전하다고 했던 건물은 부비 트랩으로 가득했다. 연합팀은 시작부터 위기에 몰렸다. 젠장, 정보가 다 틀리잖아. 델타팀의 한 대원이 외쳤다. 불신의 눈초리들이 김민우에게 향했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단호했다. 닥쳐. 지금부터 김원사의 판단을 따른다. 그의 말이 곧 나의 명령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우는 지도나 데이터 대신 자신의 감각을 따랐다. 그는 건물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읽고 벽 너머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마치 예언자처럼 함정의 위치를 피해 나갔다. 그가 멈추라고 하면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고
그가 가라고 하면 안전한 길이 나타났다. 마침내 인질이 잡혀있는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마이클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질의 몸에 실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체 실패는 곧 훈련이 아닌 실제 죽음을 의미했다. 미친 짓이야. 이건 훈련이 아니잖아. 해체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 폭탄은 너무 복잡해서 지금 해체하는 건 불가능해. 절망이 팀 전체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 김민우가 인질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안젤리카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폭탄을 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그건 자살행위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젤리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그를 희생시켜야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비정한 선택과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싶지 않은 한 여자로서의 절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내가 뛰어내리겠다. 그녀가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들을 이끌고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는 폭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안젤리카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폭탄의 뇌관을 살펴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니, 방법이 있어. 그녀는 김민우의 귀에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성공 확률 1% 미만의 광기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하지만 김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김민우는 인질을 데리고 방 반대편으로 몸을 날려 엄폐했고 안젤리카는 폭탄의 가장 핵심적인 전선 단 하나만을 저격총으로 정확히 꿰뚫었다. 총성과 함께 폭탄은 폭발하는 대신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다. 기적이었다. 작전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을 때 작전의 전모를 알게 된 교관들과 델타 부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지옥 같았던 건물에서 빠져나온 안젤리카와 김민우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당신은 날 믿었군요. 김민우가 말했다. 믿은 게 아니야. 당신에게 내 모든 걸 걸었지. 안젤리카는 그의 목에 걸린 자신의 낡은 시계를 풀어주었다. 이건 당신 거예요. 당신이 내 시간을 구했으니까. 김민우는 자신의 군번줄을 벗어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것이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내던진 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지옥불 속에서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두 전사가 서로에게 영원히 귀속되기로 맹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그들의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라졌다. 훈련장을 떠나던 날의 새벽,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눈빛 속에서 오고 갔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다. 살아남아. 그것은 명령이자 기도였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다. 안젤리카의 시간은 이름 모를 사막과 밀림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의 포화 속에서 피로 물들며 쌓여갔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적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작전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밤이면 그녀는 목에 걸린 차가운 군번줄을 매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심장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 패드에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민우. 당신이 가르쳐준 바람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요. 하지만 이곳의 바람은 비명만을 실어 나르는군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대신 암호화된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보낼 뿐이었다. 살아있다. 여전히 숨을 쉰다. 김민우의 시간은 고요한 그리움 속에서 천천히 쌓여갔다. 그는 부대의 전설적인 교관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깊이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는 훈련이 끝난 밤하늘의 달을 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피투성이가 된 안젤리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이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위험했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는 그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균형을 뒤흔들 거대한 위협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은 전갈이라 불리는 초국가적 용병 집단.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인류의 절반을 청소하여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죽음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의 수장은 자신을 심판자라 칭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미치광이었다. 그들이 북방의 한 독재 국가와 손을 잡고 인류를 위협할 끔찍한 생화학 무기 키메라를 완성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심판자는 자신의 비밀 실험실에서 배신한 부하의 몸에 키메라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순식간에 괴물처럼 변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심판자는 그 광경을 보며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답군. 이것이야말로 신의 심판이다. 이제 곧 이 더럽고 어리석은 세상의 진정한 정화가 시작될 것이다.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한 각국 정상들은 극비리의 연합특수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실패는 곧 인류의 재앙을 의미하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작전. 그 작전에 대한민국 측 현장 지휘관으로 김민우 원사가 지명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받기 위해 연합사령부의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곳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될 미군 측 지휘관을 만나게 될 터였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재회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차가운 공기와 각종 첨단 장비의 소음으로 가득 찬 연합사령부의 지하 벙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작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긴장감이었다. 김민우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브리핑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군 장교가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김민우는 숨을 멈췄다. 안젤리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훈련장에서 보았던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더 씌워져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얼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 안의 감정까지 얼려버리는 만년빙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불명예 전역한 줄 알았던 마이클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서 있었다. 그는 김민우를 발견하고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 작전명 사일런트 대거의 브리핑을 시작한다. 안젤리카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채 방 안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민우를 포함한 모든 요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단 1초도 더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부하를 대하듯 완벽하게 공적인 태도였다. 김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그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안젤리카와 김민우가 아니었다. 작전의 성공과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두 지휘관일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들켜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약점이자 비밀이 되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두 사람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마이클은 일부러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침투 경로에 대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김원사. 그녀가 사용한 자네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과 같았다. 가장 안전한 경로는 산악 루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가장 빠른 길은 시설 지하를 흐르는 폐수 처리용 지하수로. 하지만 그곳은 적의 방어 시스템이 집중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겁니다.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이클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역시나 동양인답게 무모한 발상이군. 그깟 감 하나 믿고 우리 최정예 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셈인가? 안젤리카는 마이클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데이터상으로도 지하수로 침투의 생존 확률은 5% 미만이다. 자네의 의견을 기각한다. 우리는 산악 루트로 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지휘관으로서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김민우는 그녀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다시 과거의 얼음 여왕으로 돌아갔다고.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그 순간 안젤리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외면한 채 작전지도 위로 새로운 경로를 그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린 경로는 산악 루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수로보다 더 위험하고 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버려진 지하갱도였다. 여긴 자네가 말했지. 흐름을 따르라고.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길,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네의 감각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 수 있겠나? 그녀는 마이클이 아닌 김민우를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진화한 것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그의 초월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상의 수를 찾아낸 것이다. 김민우는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치명적인 그들만의 승리 공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한 버려진 지하갱도는 인간이 만든 지옥의 입구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십 년간 갇혀있던 죽음의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신음하는 목재 지지대와 벽면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지하수 소리만이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이곳은 숨막히는 압박감과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마이클은 첨단 장비를 내세우며 앞장서려 했다. 모두 내 뒤를 따르시오. 열 감지기와 동작 감지기로 모든 위협을 제거하며 나아가겠다. 하지만 김민우는 그를 막아섰다. 그 장비들을 모두 끄십시오. 이곳의 적은 기계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입니다. 김민우는 모든 전자장비를 끈 채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해 선두에 섰다. 그는 갱도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읽었고 벽 너머 바위의 미세한 울림을 들었으며 바닥에 깔린 흙의 습기로 다음 위험을 예견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묘하게 위장된 압력식 폭탄이 있었고 그가 고개를 숙이라고 신호하는 곳 위로는 예리한 칼날 함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갱도의 어두운 영혼과 대화라도 하듯 모든 죽음의 속삭임을 피해 나갔다. 안젤리카는 그의 등 뒤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불타는 소유욕을 느꼈다. 저 남자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저 남자를, 저 신비로운 능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는 마이클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시기와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자신이 숭배하는 여왕이
저 동양인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꼴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는 통신 장비가 고장난 척하며 대열의 뒤로 빠졌다. 그리고는 암호화된 통신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검은 전갈에게 송신했다. 그의 합리적인 두뇌는 이 배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안젤리카를 저 무모한 동양인에게서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갱도의 가장 넓은 중앙 광장에 도달했을 때 김민우는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지? 안젤리카가 물었다.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이곳은 무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들어온 입구와 나아가야 할 출구가 동시에 거대한 폭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사방의 암벽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배신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죽음의 함정 한가운데에 떨어진 것이었다. 마이클! 이게 자식! 델타의 한 대원이 외쳤지만 이미 마이클은 교전의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안젤리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지휘하려 애썼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이 그녀가 있는 지휘부를 덮쳤다. 안젤리카! 김민우의 절규와 함께 갱도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거대한 암석과 흙더미가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안젤리카는 무너지는 바위더미 아래 정신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김민우는 무너진 바위더미 앞에서 미친 듯이 돌을 파헤쳤다. 그의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안젤리카!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고유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원초적인 파멸의 화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기어나온 그림자 악귀였다. 그는 무너진 갱도의 좁은 틈을 비집고 나와 검은 전갈의 배후로 스며들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죽음의 바람이 되어 적들의 목숨을 하나씩 거두어 갔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검은 전갈의 정예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한편 무너진 갱도 반대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안젤리카는 눈을 떴다. 그녀는 살아남은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이클이 서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 안젤리카. 내가 말했지. 저놈은 재앙을 몰고 올 거라고. 내 놈. 이제 선택해. 나를 따라 이곳을 빠져나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건지, 아니면 저 동양인의 시체와 함께 여기서 묻힐 건지. 안젤리카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이제 만년빙을 넘어 지옥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바위 더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거다. 그녀는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지옥 같은 갱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이클의 배신과 지형의 불리함을 오히려 적을 유인하는 미끼로 사용했다.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회전했다. 마침내 김민우와 안젤리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중앙연구실의 입구에서 재회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이 아니었다. 말없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마지막 적을 향한 불타는 사리만이 가득했다. 연구실 안 심판자는 인류를 멸망시킬 바이러스 키메라의 발사 버튼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배신자 마이클이 비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서 와. 내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축복해줄 마지막 손님들이군. 심판자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개량된 바이러스를 주입한 그는 인간을 초월한 힘과 속도를 자랑했다. 마이클 역시 복수심에 불타 안젤리카에게 덤벼들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치열한 사투 끝에 안젤리카는 마침내 마이클의 심장에 차가운 칼날을 박아 넣었다. 김민우 역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처절한 싸움 끝에 심판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죽어가던 심판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키메라의 전 세계 발사 시퀀스와 연구시설의 자폭 장치를 동시에 작동시켰다. 다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다. 안 돼.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지하에 있는 동력로의 핵을 수동으로 과부하시켜 이 시설 전체를 증발시켜버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남는 자의 죽음을 의미했다. 내가 남겠다. 아니, 내가 남아. 두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그 순간 김민우는 안젤리카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하여 그녀의 의식을 끊었다. 그는 기절한 그녀를 둘러엎고 유일한 탈출 수단인 옥상의 헬리콥터로 향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게 지옥이니까. 그는 그녀를 조종사에게 맡기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자신의 군번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우! 안 돼! 민우! 의식을 되찾은 안젤리카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녀가 탄 헬리콥터의 등 뒤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섬광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산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 그녀의 세상도 함께 증발해버렸다. 그날 이후 안젤리카의 시간은 멈췄다. 세상은 그녀를 인류를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모든 훈장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 그녀의 손에는 폭발의 열기에도 녹지 않고 남은 그의 군번줄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몇 주가 흘렀다. 누구도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던 폭심지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구조팀이 방사능을 측정하던 중 지하 깊은 곳의 동굴 속에서 미약한 생체 신호를 발견한 것이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지하수의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김민우가 있었다. 그는 폭발 직전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내어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젤리카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의 의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안젤리카는 그의 손을 잡고 며칠 밤낮을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웃고 기도했다. 마침내 김민우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안젤리카의 얼굴이었다. 거짓말. 살아있었군요. 내 지옥에 당신이 돌아왔군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언어를 초월한 교감을 나누었다. 퇴원하던 날 안젤리카는 자신의 군복과 계급장을 그에게 건넸다. 내 전쟁은 끝났어. 당신을 잃었던 그 순간 얼음 여왕 안젤리카는 죽었어. 이제 내 유일한 임무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는 거야. 김민우는 그녀의 선택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김민우는 더 이상 총을 잡지 않았다. 그는 작은 도장을 열어 아이들에게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닌 자신을 지키고 남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안젤리카는 그의 곁에서 평범한 아내이자 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믿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젤리카가 조용히 김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내기 하나 할까? 김민우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또 내기? 응. 안젤리카는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우리 아기, 과연 누굴 닮을지.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질 수 없는 내기야. 김민우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와 그녀의 배를 함께 끌어안았다. 오만한 내기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바다 위로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끝났고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